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6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동해안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연휴 나흘째이자 주말인 오늘 고속도로는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나선 차량들과 또 일터로 돌아가는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일부 구간에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고속도로는 8시 반을 기점으로 정체가 풀렸다가 9시 반경부터 자정을 넘어서는 시간까지 다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시각은 일부 구간만 지정체가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김천 분기점 화면 보고 계십니다. 서울 쪽으로 진출로 내리는 차량들이 약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정도고요.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가산 나들목 부근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동량 많지 않고 양방향 원활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주 터널 가기 전 화면인데요. 양평 쪽으로는 선산 휴게소 일대부터 상주 터널 부근까지 지금도 3km 정도는 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청통 와촌 부근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구간 없습니다. 대구에서 포항까지 보시는 것처럼 전 구간 시원하게 달리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88고속도로 회천대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고령터널에서 고령 부근까지 9km 구간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 고속도로는 큰 사고 없이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끝까지 사고 없는 귀경길 될 수 있도록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윤은주였습니다. 김천혁신도시가 도시로서의 모습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파트 입주도 올해 안에 본격화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2개 이전 기관 가운데 임차 층사를 사용하는 한국건설공사를 빼고는 모두가 터매입을 끝냈고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이 신사옥 착공에 한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올해부터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정사업조달사무소가 지난 4월 최초로 김천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데 이어 기상통신소까지 2곳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우려한 점도 많았었지만은 실제 와보니까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삼산이수의 고장이라 가지고 아주 좋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조만간 이전을 예정하고 있어 올해 안에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김천의 둥지를 털게 됩니다. 정주 여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내년 3월과 9월 개교를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고 혁신도시 내 10,00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 아파트는 김천 혁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2달 뒤면 660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도시로서의 모습도 서서히 갖춰지게 됩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김천 혁신도시는 상주 인구 2만 6천 명에 연간 방문객만 45만 명에 달하는 지역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혁신도시가 우리 김천뿐 아니고 김천과 구미, 경북 북부 지방을 아우르는 발전했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외형적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 기관들이 지역과 융화하고 연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추석 민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던 정치권은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전면에 내세워 득표력 있는 후보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에 맞는 후보들을 발굴하고 시장 선거에
우리가 김부겸 최고위원이 나오든가 전 의원이 나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득 작업, 분위기 조성 이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가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식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기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천 방식에 따라서 선거 준비가 달라야 될 텐데, 지금은 공천 방식이 안 정해지니까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활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밖에 정의당이 오는 25일 정기대의원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개회관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추석 연휴가 지나면 내년 지방선거 준비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물론 이미 당론을 정한 민주당까지도 내부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의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터키 하면 카펫과 이 케밥이 유명하지만 도자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산업인데요. 이 도자기를 통한 터키와 한국의 인연,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키의 전통 도자기 마을 이즈닉. 700년 전 설립된 오스만 제국의 첫 신학교가 도자기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장인들은 능숙한 솜씨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힙니다. 터키 도자기는 한국이나 중국 도자기에 비해 무척 화려한 게 특징입니다. 꽃을 형상화한 오스만 특유의 신비한 문양에다 빨강, 에메랄드 그린, 코발트 블루 등 원색이 어우러져 화려함을 더합니다. Mukavemeti sağlamlığı çok fazla olduğu için yüzyıllar boyunca günümüze geldiği için çok ünlü. 우리 도자기와 공통점도 많습니다. 점토를 주무르고 숙성시켜 재료를 준비하고 초벌 구이 후 색칠하고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 접시 하나를 만드는데 약 21번의 공정이 필요하고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3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터키 전통 도자기는 우리의 청화백자와 닮아 있어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과 터키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오후 2시 삼천포 공설운동장에서 경남을 상대로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최근 홈에서 부진을 보인 대구FC는 원정 경기 4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온 만큼 이번 원정에서도 경남에게 승리를 거둬 승점 2점 차의 11위 경남과 순위표를 뒤집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경남과의 맞대결을 오후 2시부터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명 선정협의회를 열어서 내년에 문을 여는 학교 3곳의 이름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과 어감을 고려해서 화원읍 볼리리의 문을 여는 유치원을 화원 꽃들 유치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혁신지구안의 개교 예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대구 안심유치원과 대구 안심초등학교로 각각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가 없이 소부산물을 가공해 유통시킨 혐의로 식육 판매업자 58살 김모 여인 등 2명과 무허가로 닭고기를 가공해 치킨점에 납품한 혐의로 30살 이모 여인 등 2명을 입건하고 닭고기 1,200여 마리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김 여인 등 2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소부산물을 가공해 3억 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여인 등 2명 역시 허가 없이 닭고기를 가공해 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상당수 시, 군, 구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주거 환경 악화 지역 등 이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구 5개 구군과 경북 18개 시군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 김천, 경산, 칠곡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이고 대구는 중구와 남구, 동구, 서구, 북구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최근 경차 소비자 불만이 많아짐에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제시한 품질 보증 기간 안에 이의제기와 피해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리 기록도 반드시 남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경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47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울릉도의 모든 공영버스와 법인택시에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울릉구는 주식회사 유페이먼트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버스와 택시에 대한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을 다음 달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울릉구는 이번 협약으로 구축되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울릉도 대중교통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내년에 포항 장성초등학교 등 30개 학교를 선정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학교는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해 내년 본 예산에 109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급식시설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